도대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될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되는 원리, 조금 자세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뭐 C 언어 코드를 작성했어요. C 언어 코드가 int main은 return 0이라고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얘를 실행시키고 싶어요. 근데 얘는 뭐죠? 얘는 영어. 그죠? 영어. 이걸 뭐 C 언어라고 불러도 돼요. C 언어. C 언어. 근데 컴퓨터가 이 main이라는 글자를 알까요? int라는 글자를 알까요? 모릅니다. 컴퓨터는 오로지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이 머리인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010101 이런 기계역 값들 처리를 못해요. 왜냐면 이 CPU는 이렇게 생긴 논리 회로들 00 들어가면은 0이 나오고, 또는 10 들어가면은 0이 나오고, 11 들어가면은 1이 나오는 이런 논리 회로들의 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넣는 거죠. 이런 숫자들 넣으면은 이 복잡한 논리 회로가 거쳐가지고 값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CPU가 어렵다는 거 알겠죠? 이 전자전기 학생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회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수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0101을 쓰는 거예요. 즉 뭐냐? 컴퓨터는 0101밖에 이해를 못해. 이런 인트나 메인 같은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 이런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컴파일.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컴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들어갑시다. 자, 어렵게 그러면은 CPU가 있죠. CPU에 제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텔이 있을 수 있고 AMD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인텔이 A 더하기 B, 그러니까 즉 add 연산할 때 뭐 예를 들어 00001111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또는 AMD가 add 연산할 때는 1111 0000을 쓸 수 있어요. 즉 뭐냐? 이 기계어는 이런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이걸 뭐라 하냐면 얘를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아키텍처가 x86이냐, 인텔이 쓰는 게 x8664, 뭐 AMD가 쓰는 게 뭐야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ARM도 있고, 모바일 프로세서 ARM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아키텍처를 뭘 쓰냐, 그러니까 내가 뭐 애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는 다른 기계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맨 처음에 C 언어가 없을 때는 인텔용 코드 따로 짜고 AMD용 코드 따로 짜고, 엄청 귀찮죠. 엄청 귀찮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가장 초창기 기계어를 짤 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얘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컴파일러가 있는 컴파일러가 존재하는 언어인 C 언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인텔에서 쓰는 거, AMD에서 쓰는 거, 이런 형식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AMD 컴퓨터에서 a.c라는 파일을 a.exe 파일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기계어 0101로 이루어진 기계어 파일로 바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해요. 바이너리는 이진의라는 뜻이에요. 이진의. 얘를 이진수로 표현했으니까 얘를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 AMD 아키텍처 상에서 컴파일한 a.exe 파일을 제가 지금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AMD 거고 하나는 인텔 거.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AMD에서 a.exe 만들었어요. 컴파일해서 얘를 USB에 담아가지고 이제 옮긴 거야. a.exe.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실행이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윈도우에서 컴파일한 게 리눅스에서 실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란 것들을 쓰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라이브러리는 다음에 배울 건데, 네, 그래서 윈도우에서 컴파일한 게 리눅스에서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어찌 보면. 근데 되면은 와, 신기한 거죠. 저걸 어떻게 되게 했지? 도대체 어떻게 코딩을 했길래 되게 했지?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후배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후배님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분명히 컴파일 해가지고 a.exe 만들어가지고 내가 리눅스에서 가져가서 실행을 했다. 또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컴파일해서 USB에 담은 다음에 가져가서 여기서 실행을 했어. 근데 실행이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서는 됐는데 여기서 안 된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면은 아예 체계가 다르니까, 체계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돼서 이런 질문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아키텍처에 따라서 나오는 파일이 다르다. 기계어가 다르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살짝 복습하고
AMD랑 인텔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개가 있다고 했죠. ARM 뭐냐면 모바일 프로세서예요. 예를 들어 뭐 삼성에서 쓰는 뭐 스냅드래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ARM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얘네들은 사실 제조사고 제조사. 아키텍처는 X86, 64 이런 것들이 아키텍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성능이 안 좋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얘를 라즈베리 파이라고 불러요. 라즈베리 파이. 얘의 성능은 굉장히 저성능의 컴퓨터예요. 저성능. 여기까지 됐나요? 저성능의 컴퓨터인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보시면은 라즈베리 파이는 뭐죠? 저성능 컴퓨터죠. 근데 내가 뭐 소스 코드가 10억 줄이야. 10억 줄. 예를 들어 뭐 4MB짜리 소스 코드를 뭐 5.c 파일을 컴파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 컴퓨터 뭐 i9 컴퓨터에서는 1분 걸려요. 1분. 예를 들어 1분 걸려요.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몇 분? 12시간이 걸려요. 12시간. 예를 들어. 보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이 라즈베리 파이 이거 컴파일할 때 i9을 못 쓰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는 X86 64 아키텍처고 얘는 ARM 아키텍처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컴파일해서 A.exe 만들면은 가져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사실 다양한 옵션을 지원해요. 다양한 옵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즉 A.c라는 파일이 있을 때 얘를 뭐 ARM 체계로 컴파일할 건지 또는 X86 64로 컴파일할 건지 뭐 다양한 아키텍처 어떤 아키텍처로든지 컴파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컴파일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그냥 변환기. 어떤 변환기냐? 그냥 문자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변환기죠. 문자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변환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컴퓨터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옵션으로 얘는 ARM 대상으로 컴파일해라. 얘는 X86 64 대상으로 컴파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은 저희는 이 대상으로 컴파일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저희가 i9이 비록 뭘 쓴다? X86 64를 쓴다. 이렇다 할지라도 얘를 ARM 아키텍처로 컴파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A.exe 파일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ARM 형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내 라즈베리 파이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뭔가 이거 이렇게 크로스였죠. 크로스 했기 때문에 얘를 바로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크로스 컴파일. 이거는 4학년 수준이에요. 4학년 수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사실 이 언어가 이렇게 기계어로 바뀐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아키텍처가 있는 뭐 3학년의 수준 그리고 이런 크로스 컴파일까지 하는 4학년의 수준까지 한번 배워본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졸업할 때까지 놓치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